자, 두 번째 과세 요건 중 이제 과세 표준은 뭐냐면 결국에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 돼요. 그래서 요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서 저희 세 번째 이제 과세 요건이 관세율을 곱하면 과세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가세와 종량세 아시죠? 종가세는 물품의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액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품의 가격 곱하기 세율을 정하면 관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결국 과세 가격이 돼요. 그래서 가격 또는 수량의 관세율을 곱하면 결국에는 관세액이 되는 거고, 종가세는 요 가격 곱하기 세율을 해서 관세액이 나오는 거고, 종량세는 물품의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물품의 수량에 세율을 더해서 관세액이 산출되는 거죠. 이 부분을 달달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 과세 환율이 있는데 당연히 과세를 부과하는 환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제가 봤을 땐 이 과세 환율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 거지만 결국에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외국 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적용 법령의 시기는, 자, 적용 법령의 시기는 뭐냐?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 수입신고를 한 날이에요. 자, 환산할 때는 적용물의 시기가 속하는 주의, 자, 보세요. 전주예요, 전주. 전주의 왜곡한 매도율이에요. 전주에 왜곡한 매도율을 평균해서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주 그리고 왜곡한 매도율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이 있어요. 요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은 어떻게 가격을 설정할지 요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평가라고 해요.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은. 그래서 관세평가 방법은 1방법부터 6방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1방법부터 6방법을 자, 지금 공부하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요. 1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방법, 2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건 3방법 이렇게 돼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요청을 하면은 5방법을 제4방법에 우선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납세 의무자는 4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5방법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5방법, 4방법에 우선해서 5방법으로 결정을 했는데 5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6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다시 4방법부터 순차적으로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서 5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했는데 5방법으로 과세가 결정할 수 없으면 다시 4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 1방법입니다. 1방법은 해당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수입했을 때 수입 물품의 가격.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1000불에 수입을 해온다면 요 1000불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 가격을 설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보통은 이게 일반적인데 이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무상물품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1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엔 2방법을 검토를 하는데 이 2방법은 거래에 해당 수입 물품이 아닌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의 결정 방법입니다. 이 동종 동질 물품이라는 거는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모든 면에서. 자, 그리고 제3방법은 이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엔 유사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인데 유사 물품은 비교되는 물품과 모든 면에서 똑같을 필요 없어요. 단, 대체 사용이 가능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유사물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잉크를 수입을 해와요. 근데 잉크가 종이용 잉크가 있고 잉크를 수입해 오는데 종이용 잉크가 있고 뭐 종이와 직물에 겸용할 수 있는 잉크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 가격이 없고 동종동질 물품이 없어서 제가 이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유사물품으로 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요 종이용 잉크는 대체 사용이 가능하죠. 근데 실제 제가 유사물품으로 하려는 거는 요 종이용 잉크로 대체 사용이 가능할까요? 약간 이해가 안 가셨을 텐데 보시면 서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시면 돼요. 요 종이와 직물 잉크는 종이용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지만 요 종이용 잉크만으로는 직물은 사용할 수 없죠. 직물에는 잉크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용기는. 그러면 이거는 유사물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대체 사용이 안 되잖아. 그죠? 제가 이거는 그냥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냥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절대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래서 동종 동질은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유사물품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 않지만 대체 사용이 가능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평가 방법은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이에요. 이거는 이제 역산 가격이라고도 하는데 1방법부터 상방법까지 이제 관세 평가를 할 수 없으면 국내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관세는 수입 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죠.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당연히 관세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국내 판매 가격은 국내 판매 가격의 단위 가격에서 국내 판매 단위 가격에서 이 물품을 판매할 때 발생되는 이윤, 운임, 세금 등을 공제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러한 요 공제한 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 가격을 산출하는 거예요. 자, 그럼 5번째 5방법은 산정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 가격 방법은 4방법과는 정반대예요. 한마디로 과세 가격을 처음부터 산출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품을 생산했을 때 원자재 비용 있죠. 원자재 비용, 또 가공비 있죠. 가공할 때 소요되는 거. 또 물품을 생산할 때 이윤 넣죠. 일반 경비가 들어가겠죠. 요게 또 뭐 들어가요? 수입함까지의 도착한 데 물품, 운임. 이 비용을 합한 가격을 산정가격이라고 해요. 요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1방법부터 5방법까지 만약에 해봤어. 근데도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면 6방법을 통해서 과세 가격을 결정합니다. 6방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인데 결국에는 1방법부터 5방법의 원칙에 부합되는 방법을 해서 조금 더 유연화해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되는 거는 관세평가 방법, 과세가격 결정 방법은 1방법부터 6방법까지 있다. 1방법부터 6방법까지 있는데 수입자가 납세 의무자가 요청을 하면 5방법을 4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6가지가 있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해당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다 해서 이렇게 요 순서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 뭐냐? 결국엔 이게 1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1방법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 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다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이 되는데 요걸 이제 법정 가산 요소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지급해야 할 가격은 결국에는 물품 이 대금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법정 가산 요소인데 보시면 요거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중개료, 또 구매자가 부담하는 용기 비용과 포장비, 노무비, 자재비예요. 자, 세 번째는
구매자가 실제 수출자가 우리는 수입자죠. 해외에서 물품을 생산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원자재를 좀 공급해주고 생산하는데 비용을 좀 지급해줘요. 그러한 생산 지원 비용도 과세 가격에 포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특허권부터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권리 사용료가 되겠죠. 이런 것도. 그리고 수입 후에 전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입 금액 중 일부를 수출자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제가 물품을 수입했는데 수입하는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를 하죠. 그 판매하는 대금의 일부를 수출자한테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과세 가격에 포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후 귀속이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입판까지의 운임보험료, 운송에 관한 비용도 과세 가격에 포함시킨다. 한마디로 실제 지급 가격에 법정 가산 요소를 합한 금액이 과세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정 가산 요소는 6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